자기는 이렇게 했다고. 자기는 음악으로 도피를 했대요. 그래서 그냥 음악 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. 일단 수학을 잘하긴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건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.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. 왜 그러냐면 시험 제도가 국어나 영어는 지문을 딱 읽고 뭐 수능 문제든 아니면 학교 시험이어도 그렇고 보통 이해를 하고 거기서 결론이 한 번에 나오잖아요. 1, 2, 3, 4, 5번 중에 하나를 찍든 아니면 단답형으로 뭘 쓰든. 근데 수학은 문제를 딱 읽어보고 찍나요?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잖아요. 수학은 사실상 서술형 시험이라는 거예요. 모든 문제. 서술형 시험. 그러니까 서술을 해서 답만 딱 찍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다는 거죠. 제가 사실 유학생들, 걔네들도 많이 가르쳐요. 유학생들도 많이 가르치는데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. 걔네들은 SAT나 이런 게 만점 맞기 위해서 한 2주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. 수학.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몇 년, 12년을 하잖아요. 12년. 걔네들은 딱 2주. 근데 그 이유가 수학 문제가 너무 쉽기도 하고 찍는 거 위주. 지금 우리나라 수능으로 치면은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정도 수준의 문제. 대부분. 아닌 것도 한두 개 나오고. 그게 고3의 시험이에요. 근데 미국 애들은 사실 걔네들 모국어인 영어. 영어 시험은 에세이를 쓰잖아요. 장문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, 걔네들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수학보다 그 영어를 더 해라. 특히나 유학생들. 영어를 원어민보다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하듯이 해야 돼요.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그만큼 쓰려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써내야 된다. 그 짧은 시간 안에.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다 에세이들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는 수학 시험이 에세이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찍는 시험하고 에세이 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. 공부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서너 배가 아니라 10배 정도 돼요. 사실은 더 돼야 되는데 지금 좀 참는 거예요. 더 돼야.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 게 그 정도를 하니까 밸런스가 딱 맞더라고요.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. 그 정도 하니까. 저는 수학을 원래 굉장히 또 잘했던 편이에요. 그런데도 그 정도 양을 쏟아 부어야 겨우 맞더라는 거예요. 지금은 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근데 지금 요즘 가르쳐 보니까 오히려 더 한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우리 때보다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수학이 훨씬 많아요. 예전보다. 그러니까 예전은 어떻게 보면 정석을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약간 내신형 문제집 위주로 하면 됐다고 치면 요즘은 그 수능형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. 수능형이라는 게 범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. 요즘. 옛날하고 너무 다르고. 근데 참 이상한 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. 근데 요즘 애들이 옛날보다 수학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걸 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재수했을 때 역대 학력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고 전국 1등이 340점 만점에 325점이었어요. 이게 15점을 깎인 거라고요. 근데 그때 수학 시험보다 지금 시험이 더 어렵거든요. 근데 지금은 수능 전체 만점자가 전국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이게 애들이 머리가 좋아진 건가? 많이 시켜서 그런 건가?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 때는 서술형이 있었고 지금은 서술형이 없이 다 수능은 그냥 찍히니까.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은 서술형이나 마찬가지고 풀어내려면 그리고 단답형도 실질적으로는 서술을 다 해야지 단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문제.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40몇 년을 수학을 거의 안 쉬고 지금 한 제가 어려운 문제. 수학 30번. 저도 너무 어려워요.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. 한 5년 전까지는 애들이 질문이 나오면 제가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언제든지 질문 나왔을 때 딱 그 자리에서 풀어줬어요. 그 자리에서. 애들 가르치려고 수학
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. 그냥 항상 그냥 해줬었는데 지금은 미리 내가 풀고 설명 안 하면 못 푸는 문제 수준이 나와요. 30번. 그리고 또 하나 정도거든요.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동안 저는 또 공부를 더 많이 했잖아요. 그런데 더 어렵단 말이죠. 근데 이런 것도 또 만점 맞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점 맞는 거지? 어쨌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왜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 차이가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수학을 잘하는 거는 어쨌든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거. 평소에 막 탐구도 하고 막 시간도 많이 들여거든요. 근데 수학 시험을 잘 본다는 건 그 시간 안에 딱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. 딱 그 시간 안에.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했다. 그러니까 사실상 30문제가 나오면 27문제 정도는 거의 생각 안 하고 풀 정도가 돼요. 만약 만점을 맞고 싶으면. 만점이 아니라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걸 목표로. 그게 1등급이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.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2가 된다는 거를 1초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0.0001초 만에 나와요. 그래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려운 거 풀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거죠. 그런 애들이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. 만점이 아니고 고득점. 만점도 워낙 힘드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참 강사로서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평소에 수학을 너무 잘해. 숙제도 잘해오고 꼼꼼하고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망쳐놓는 거예요. 그럼 엄마도 기대하고 저도 잘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망쳐요. 그 시간 안에 딱 하는 게 잘. 그럼 시간 안에 하는 연습을 선생님 학원에서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? 해도 망친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 몸 상태를 평소에 그 가뿐한 상태가 아니잖아요. 시험 기간은 보통은 2주 직전부터는 장염이 걸려요. 그죠? 그리고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머리 항상 아프고 그리고 2주 직전부터만 밤을 새기 시작한다. 공부 안 돼 있으니까.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는 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. 그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또 제일 잘 안 해요. 그냥 암기형이 안 돼 있으니까.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되죠.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해놔야겠어요. 왜냐면 시험 기간에 안 할 거니까.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수학 잘하는 거랑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. 중학교까지는 거의 대충 맞아요.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달라요. 내신 수학, 수능 수학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현대고등학교 작년인가 재작년 1학기 기말 시험 한 이 정도로 나와요. 이 정도로 나오는 게 한 뭐 20몇 문제 그 정도 나와요.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이 50분이나 그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. 그리고 문제 퀄리티가 대부분은 그냥 어떤 참고서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두 개 정도가 이상하다 이게 나도 참고서 문제집 푼다고 풀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게 한두 개 정도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욕심 때문에 다른 걸 또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절대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. 한 2개 정도 틀리는 걸 목표로 하고 그걸 일단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2개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이거 맞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 전략을 해야 항상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. 제가 수학 전교 1등인데 저도 전략을 만점 전략을 안 했으니까 수학 전교 1등 하던 사람이에요. 왜냐면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져요. 만점 강박 때문에 3번 정도에서 어려운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멘탈 붕괴되는 거예요. 지금 얘기는 적어도 반 1등 정도 하는 애들 얘기예요. 그렇지 않은 애들 멘탈이 붕괴가 안 돼요. 마음이 편해. 항상.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거고 그냥 느낌만 보시라는 거예요.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이거 푸는 방법을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. 어머니들 오시고서 뭐 그럴 건 아니고 이게 작년, 모평, 9월 수능 30번 문제예요.
대체로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. 이렇게 대충 봐도. 이렇게 그냥 글씨만 봤을 때는 그래 보이죠. 이게 해설지입니다. 이게 해설지가 너무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풀 때는 A4 정도의 노트로 한 3페이지 정도 걸려요. 이거를 만점 맞아서 대학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미친놈인지. 그러니까 저걸 시험 문제집에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? 문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문제 수준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오고 나머지도 뭐 근데 우리 때는 이런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도 좀 이상해요. 좀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. 이때가 되면 이거는 문과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. 문과 아주 평범한 문제. 이거는 30초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. 근데 어려워 보이죠? 어려워 보이죠? 이걸 언제 다 읽고? 그래서 요즘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도 문장을 또 빨리 읽어야 되는데 고등학생 때는 잘 읽더라고요. 근데 중학교 때는 중학생들 가르쳐보면 문장제로 되는 걸 잘 못 풀어요. 왜냐하면 그냥 문제 읽고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.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주 사소한 한자 말 같은 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해요. 확률에서는 윷놀이 못하고 유치 뭐예요? 요즘 안 하니까.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윷놀이 문제를 이렇게 X표시돼요. 이건 안 나오니까. 그냥 윷놀이를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주면 될 텐데 안 하고. 시대가 변했으니까. 어쨌든 이거는 어머니들 보셨을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. 그리고 이게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에 한 페이지에 2문제 정도 나와요. 그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수학만 12페이지인데 근데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아까 그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.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.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패턴화해서 공부를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왜 이걸 들고 왔냐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.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정말 수학 못하는 애도 나중에 이런 거 너무 쉽게 풀더라고요.